많이 읽어볼게요. 자, 페이지 88페이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먹을 때는 그 음식과 사랑에 빠져라. 사랑은 가장 위대한 강장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에 대한 사랑을 중독으로 오해하지는 마라. 중독은 끝없는 욕구이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반면 사랑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행위이다. 어떤 음식이 당신에게 득이 되거나 해가 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영감과 직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라. 당신의 태도는 소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거나 음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음식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음식의 분해를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즉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불쾌한 맛이 나는 음식은 아무리 건강에 좋더라도 억지로 먹지 말라. 예를 들어 윗그레이 주스, 밀순을 갈아 만든 생즙은 정말로 뛰어난 해독제이다. 그러나 윗그레이 주스를 마실 때마다 구역질을 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반발작용으로 해독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당신의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선택하라. 음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히 음식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인간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하다. 감각과 근육 또한 이때 가장 알맞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뇌와 심장 역시 안정을 찾는다. 나아가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해진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속으로 말해도 되고 겉으로 표현해도 좋다. 생기를 북돋워주는 음식 속의 에너지와 성분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식물과 동물에게 감사할 수도 있다. 곡물을 키우고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에게 대해 감사할 수도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녹색 채소, 곡물, 생선, 닭고기는 오랫동안 기본적인 건강식으로 여겨졌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한 가지만 편식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골고루 먹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절히 먹어야 한다. 음식에 열광하는 것도 좋지 않다.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을 탐닉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간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서 점점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섭취량을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 영양이 결핍된 정도로 습관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습관적으로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만큼이나 해롭다. 음식을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은 음식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세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남는 영양분이 모두 체중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 결국에는 본인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식을 하면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관과 조직을 연결하는 림프 시스템에 정체가 생긴다. 음식과의 관계에서 중용을 지켜라. 음식을 사랑하고 충분히 즐긴 후에는 미련 없이 떠나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소화작용이 향상되고 또한 에너지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보통 낮에는 음식을 많이 먹고 밤에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추어 먹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많이 먹죠? 나는 먹어도 왜 자꾸 허기가 질까요? 먹어도 뭔가 먹고 싶을까요? 근데 우리 몸에 대한 소화작용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포만감이 들면은,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죠. 위에 들어왔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있어야 포만감이 든다. 근데 그건 이제 위에서 감지를 먼저 해요. 입에서 딱 이렇게, 입에서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감지 시스템이 들어오는구나 이 표시가 20분 뒤에 느껴지는 거야. 20분 뒤에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20분 뒤에 느껴져요. 근데 이 포만감은 어디서 느껴지냐면 소장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이라는 거가 흡수되기 시작했을 때 소장에서 이제 충분한데? 그만 먹을래? 그만 먹을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있어서도 꼭꼭 씹어 먹고 나한테 맞는 편안한 음식을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꼭꼭 씹지도 않고 막 마구마구 먹어요. 특히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위에서 막 소화가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위에서 초장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계속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소장으로 들어간 소장으로 뭔가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고픈 거예요. 계속 허기지고 그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소화 상태가 힘들면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면 폭식을 부르죠. 폭식을 하게 되면은 소화가 되지 않아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독 같은 거를 오히려 먹어서 독되는 음식을 먹어서 이 안에 거를 막 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을 먹어서 안에 거를 빨리 배출해야지. 똥 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똥을 쌀 때 나는 이상하게 커피만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가 두 가지 경우에 하나예요. 독으로 인지해가지고 빨리 이 안에 거를 배출하고 싶어서 똥을 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나한테 건강이 되는, 나한테 몸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꼭꼭꼭꼭 씹어서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되게 공포가 심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꼭꼭 씹어먹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습관이 잘 안 들어졌어요. 잘 안 돼요. 저도 까먹으면 그냥 이렇게 꼭꼭 씹다가 그냥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미나 이런 거를 먹으면은 되게 소화가 안 돼요. 막 속 쓰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백미를 먹거든요. 백미가 저한테 맞기도 하고. 그러면 포만감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현미 같은 거 먹으면은 계속 먹어도 뭔가 계속 먹고 싶어. 그러니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사람은 장기가 다르고 오장육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현미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백미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흰떡 먹으면 너무 속이 아프고 난 현미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호흡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느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검은 물이기 때문에 검은 물에 검은 물 떨어져 봤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몸이 클린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런 것들이 잘 느껴져요. 근데 모른다면 정말 쉽게 그냥 자연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돼요. 가공식품을 줄이시고요. 생야채에다가 정말 쉽게 생야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에다가 곡류 같은 거 있죠. 전분성 음식들 또는 이런 당질이라 그러면 또 단 거를 먹으니까 식물성 음식들, 고구마, 감자 또는 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얘네들을 메인으로 드시면 돼요. 항상 생야채. 살을 빼고 싶다면 전분율 조금 줄이고 야채 양을 늘리고, 이 줄이라는 게 조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 두 가지만 먹어주시면은 살은 빠지고 또 충분히 포만감도 느끼고, 중요한 거는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고기, 밀가루, 고구마, 당근, 현미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고기 같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고구마 먹으면 되게 속 시리는데 어저께 고구마 먹고 싶어서 고구마 먹고 감자도 먹고. 근데 그게 주식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유에 콘프레이크 같은 거, 이런 거가 가공식품이잖아요. 이런 게 좀 주식이 되지 않게끔, 나의 주식은 내추럴한 음식들이 주식이 되게끔 하면 몸의 세포는 더 잘 깨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 주스 먹었더니 나는 변비에서 탈출됐어요. 근데 똥을 하루에 막 3번, 4번씩 싸요.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명현 현상으로 이 독소가 나가느라고 4번, 3번 이렇게 쌀 수가 있는데, 맨날 똥을 그만큼 싸잖아요. 이거는 몸에서 독으로 인지한 거야. 이거 독이야. 빨리 빼.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나가 하면서 계속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록하라는 거야. 똥 싸는 거. 취하는 거, 얼만큼 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요. 나한테 맞는 위주로 즐겁게 먹으면서도 살 빼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대1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술 끊으란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다 술 드시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되, 그렇지만 내가 고쳐나가야 될 건 고쳐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빵이랑 과자가 땡긴다는 거는 내가 몸에서 탄수화물이 아니라 포도당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한데, 그거를 몸에 신호를 갖다가 뇌에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몸에서는 지금 포도당이 부족해. 근데 뇌에서는 야, 지금 너 과자 빨리 먹어. 빵 먹어. 왜냐면 얘네들은 당이 훅 오르잖아요. 빨리 당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확 되면서 당전환이 빨리 되니까 이런 게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무의식에서 빵, 과자보다 자연스럽게 과일이나 다른 좋은 탄수화물이 땡길 수 있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하면서 천천히 습관을 길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막 빵 먹고 빵으로 당 채우고 과자로 당 채우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서 몸에서 아, 지금 당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당이 필요합니다. 딱 그러면 자연스럽게 띠 하면서 야, 초콜릿, 야, 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그렇게 좀 고쳐주는 연습들, 좋은 식물성 식품들, 그러니까 채식하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이 채식이 잘못하면 가공된 채식을 먹으면 몸에 진짜 안 좋아요. 그런 채식을 하면.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음식들, 그대로의 음식들을 먹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단백질을 챙겨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지금 산업화된 요즘 세상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단백질을 판매하는 곳들이 다 그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잖아요. 단백질은 챙겨 먹지 않아도 돼요.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안 챙겨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단백질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신장에 무리가 생겨 간도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만나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굴이 막 노랗게 한달처럼 뜨고 몸도 붓고 살도 안 빠지는데 식단을 보면 단백질을 매 끼마다 너무 많이 챙겨 먹는 거야.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 늘리시고 단백질 확 줄여보세요. 살 바로 빠지고 얼굴이 하얘져.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진짜 열심히 운동 맨날 웨이트 2시간씩 하고 맨날 닭가슴살 챙겨 먹으면서 진짜 칼 식단하고 한 번도 채팅도 안 하고 했는데 몸은 하나도 안 빠지고 얼굴은 자꾸 늙어가고 뭐가 문제일까요? 다리는 계속 붓고 살도 안 빠지는 거야. 식단을 봤더니 운동은 너무 무리해서 하죠. 무리한 단백질, 탄수화물은 필요한데 거의 먹어주질 않고, 그래서 그냥 운동 줄이세요. 운동 한 일주일만 쉬실래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거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데 챙겨 먹는 거면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 늘려보세요. 바로 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외부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가공된 채식은 콩고기 이런 거, 채식빵 이런 거, 그게 다 가공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드셔보세요. 단백질을 내가 너무 좋아하면 먹으면 모를까, 단백질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던데 하면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닭고기나 계란을 왜 매일 먹죠? 안 먹는데? 한 번씩 찜닭 먹을 때 닭고기도 거의 1년에 손에 꼽아요. 달걀도 찜닭 먹을 때 거의 잘 안 먹어요. 마른 오징어랑 가래떡을 먹으면 명치가 딱 막힌 느낌이라 잘 안 먹어요. 그렇군요. 현미밥이 좀 단 맞나 보다. 자, 오늘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할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다음, 오늘 배웠던 거, 호흡, 운동, 1시간마다 1분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 중에 조금씩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치해서 뭐 하세요? 그럼 일상 중에 한 번씩 느끼면서 이것만 해줘도 돼요. 이게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꿈기습을 하는 거예요. 맨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꿈기습 아침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안 들어도 돼. 맨날 이거 뭐 잠 줄여가면서 잠도 부족한데 맨날 아침에 이거 듣지 마세요.
자세요. 그냥 조금 더 빨리 오래 자는 게 충분한 숙면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꿈기습에 집착 안 해도 돼. 그냥 근데 이거를 안 들으면 또 나태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죠? 한번 들으면 그래 오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듣는 건데 막 잠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언제나 6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너무 못 잤으면 부득이하게 못 잤으면 오늘 그냥 자세요. 제 방송을 들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막 강박적으로 꿈기습을 절대 듣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1시간마다 1분씩 나를 느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별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호흡을 메인으로 하나씩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왜 호흡에서 일단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주말이니까 왜 호흡에서 머리도 하고 가슴도 하고 배도 하고 손도 하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호흡을 마실 때 산소가 바로 손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냥 의식해서 하는 편안한 호흡은 산소가 몸 안에 충분하게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손끝, 머리, 발끝을 의식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이 산소들이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혈액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세포들이 옮겨주거든요. 혈액들이 옮겨주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 중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고 몸의 한 곳 한 곳을 의식하면서 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머리도 했다가 어깨도 했다가 손끝도 했다가 발끝도 했다가 그러면 혈액순환이 골고루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이게 맨날 이게 짧게 방송하고 동일한 걸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이론 설명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몸을 돌려가면서 호흡을 해달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운동이랑 같이 하는 것들, 제 유튜브에 보면은 1분 미션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같이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의 꿈이 생생하게 적어졌다고. 20kg? 맞아, 20kg 감량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꿈을 생생하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적으시면서 그 중에서 내가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야. 그게 뭐 호흡이 될 수도 있고 단어 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 5만 가지 감사. 나 머리카락 붙어 있는 거, 나 피부 있는 거, 손톱 있는 거, 입 있는 거, 눈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매 끼니마다 감사. 애들 유치원 가면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시는 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호흡할 때마다 순환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6번째는 내일의 일기 먼저 적어보시고요. 내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아까 우리 이렇게 내일 이미 보냈다고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렇게 해서 일기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오늘은 내 지난 음식들, 여러분들 호흡 노트 적으시죠? 거기에 내가 먹는 것도 다 적으셔야 돼요. 지난 내가 먹는 것들 중에서 가공된 음식과 가공되지 않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 중에서 살아있는 음식, 익히지 않은 음식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딱 여기서는 우리 유첼에서는 음식 미션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호흡 끝나면 꿈기습 들을 때는 최소한 안 먹고 듣는다. 물만 마시고 듣는다. 그 다음 꿈기습 딱 끝나고 나면 과일이나 야채를 꼭꼭꼭꼭꼭 씹어서 즙 낼 때까지 정말 꼭꼭 씹어서 먹는다. 식사하기 전에 한 줌 야채를 꼭꼭꼭꼭꼭꼭꼭 즙을 내서 물을 낸다는 느낌으로 다 한 줌을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한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먹고, 식사 후에 또 한 줌 야채를 꼭꼭꼭 씹어 먹는다. 야채 먹으면 냉해져요 하시는 분들 되게 빨리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버해서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한 줌의 야채를 꼭꼭 씹어서 먹으면 절대 냉해질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영양학 정보들은요, 정말 상업적인 게 많아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뭐
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내 몸이 맞으면 맞는 것들이에요. 그 팔아야 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을 사서 걔네 그 부분들을 딱 연구를 하는데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나면은 놀랄만한 사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맹신해서 믿지 마세요.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 곧 정답이다. 나한테 맞게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별로. 그죠? 저는 약간 대중적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팔아먹고 약도 좀 팔고 해야 사람들이, 만약 제가 약을 팔았잖아요. 그럼 더 잘 됐을걸요? 그래, 저거 먹으면 된대. 그랬을 텐데 아무것도 안 팔고 호흡 팔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믿는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는 분들은 더 좋은 삶을 찾아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살찌는 거 두려워하면서 먹고 토하고 끝내기 싫다. 오늘 주말인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로텔포도 했었고 막 다 했었는데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폭식증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 자연식물식이 좋아 그러면서 막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거 막 오버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거 안 맞으면 또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은 무엇이든지 먹어서 뭐 짜장면 드세요. 탕수육 먹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이 마음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져져야 나머지들이 괜찮은데 얘네들은 더러운 음식이야. 이런 건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면서 먹어야 될 선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집착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못 먹는다는 거, 먹어도 될 거, 먹으면 안 될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나한테 먹어도 될 것만 찾으려고 하면서 그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 먹어도 괜찮아요. 짜장면 어때? 치킨 먹어도 돼. 근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내 몸에 좋은 음식들, 내 몸이 좀 편안해야 할 음식들을 챙겨주는 거지. 그래서 더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끊어야지가 아니라 먹으니까 너무 몸이 불편해서 이제는 못 먹겠어. 또는 그냥 한 조각 먹었는데 옛날에 이 맛이었나? 맛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먹고 스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고구마, 감자 이렇게 현미 들어보면 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것도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무엇이든지 골고루 고구마도 먹어보고 백미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메인 주 탄수화물을 한 번씩 바꿔보시는 연습. 과일도 한 번씩 바꿔보시는 연습.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알겠죠?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편집해서 올려놔야 되겠다. 음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싶어. 한 1시간, 2시간 해도 끝도 없을 텐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내기 싫지만 가야 되니까. 주말인데 내일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오늘 맥주를 먹을 거예요. 사실 어제도 마셨지만 오늘은 더 신나게 마실 거예요. 오늘 모두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음식 외식에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맛있게 먹으면 돼. 꼭꼭 씹어서 먹으면 돼.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실 때 오늘 망했어 하고 과자 이런 거에 채우지 말고 좋은 탄수화물 먹으세요. 알겠죠? 오늘 노래 부르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진짜 끝내기 싫지만 그래서 오늘은 30분까지 했어요. 노래 부르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을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호흡은 빠져 살이 빠져. 호흡은 타 체지방이 타. 호흡 내호흡 편안한 내호흡. 야 사랑해 에너지. 오늘은 마사지 방송 안 해요. 오늘은 끝나고 오늘 오후 늦게는 데이트를 할 거라서 오늘은 수다 방송을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내기 싫어.